대구문화방송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결과 알아봅니다. 친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지향이 사건의 친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이 됐습니다만 시끌벅적거리는 연휴해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124주년 세계노동절 대구지역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잔인한 4월이 지나고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달이 더 큰 아픔으로 각인되겠지만 재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대구 경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47.5%로 가장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26.3%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이정숙 후보가 4%,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1.9%, 정의당 이원준 후보가 0.7%의 지지도를 보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7%나 됐습니다. 권영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계층에서 높았는데 60살 이상 고연령층과 서구, 남구, 달성군 지역, 주부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비교적 높았고 중구와 이전 출마지인 수성구,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66.4%였고 새정치민주연합 13.1%, 통합진보당 1.9%, 정의당 0.5%, 기타 정당 7%, 모르겠다는 응답이 11.1%였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의 지지율은 소속 정당의 지지율보다 낮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더 높았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선택 기준은 인물과 자질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책과 공약, 소속 정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꼭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60.8%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일 45.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문화방송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어제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성, 연령 기준 할당 추출법에 의한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했고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해 오차를 보정했습니다. 응답률은 1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생후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친모와 동거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학대 사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생후 27개월 된 지향이는 친모와 동거남 사이에서 학대를 받다 지난해 3월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친모 24살 A씨는 동거남과 함께 지향이가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우유와 빵 하나, 그리고 지향이만 원룸에 두고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방치하다 이틀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와 검사의 항소로 열린 오늘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형이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상식에 어긋나게 아이를 방치했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거남 23살 B씨에 대한 1심형 징역 10개월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지향이 사건 추모단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맞는데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고
실질상은 분명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도 증거고. 최근 구미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사인이 나오기 전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외인사였던 지향이의 사망 원인을 단순 병사로 조작해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65살 C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문제 의사가 몇 년 전에도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 차량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행정사무소 직원 김모 씨 등 2명이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은행에 확인 도장을 위조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만들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했고 사업소는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들 2명의 소재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반월당 내거리에서 124주년 세계노동절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1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 강행 등 폭력적인 노동 탄압을 일삼았다며 정권 퇴진과 민영화 철회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역 결의대회에 앞서 건설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 선포와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조문객으로 동원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강당에 설치한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첫날인 지난 28일 기관 단체장들이 일제히 찾아 애도합니다. 문제는 이날 오후 3시 경상북도가 복무단속 회의를 명목으로 급하게 33개 산하기관 담당자를 불러놓고 분향소 조문을 요구합니다. 조를 짜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또 산하기관이니까 안 간다고 화낼 수도 없고 억지로 조 짜서 오라 이런 건 좀. 조문 날짜, 시간, 인원까지 경상북도에 확인을 거친 산하기관들은 직원 수명씩 조를 짜서 조문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시간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가 봐요. 너무 또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연락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가고 간부들은 그날부터 갔다 오고 밑에 직원들은 날 또 파트로 나눠야 합니다. 경북도청이 있는 대구까지 강제동원 조문에 산하기관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관행이나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애들을 물에 빠뜨린 그렇게 빠뜨려 놓은 애들을 조문을 하러 가는데 또다시 그런 70년대적인 작태로 동원해가지고. 경상북도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는 분양을 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율적으로 우리 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설치 당일 경북에는 이미 5개 지역에 민간 분향소가 설치돼 있었고 지금은 9곳이나 됩니다. 외신은 한국의 그릇된 관행이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잃고도 아직까지 과거의 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노무현재단 대구 경북지역위원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기 위해 이달 22일에 열 예정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모 문화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열어왔던 각종 추모 공연과 전시회 등 10여 건의 행사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해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도록 하고 이달 21일까지 성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금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가정의 달이지만 올해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기념 행사가 대폭 축소됐고 선물 구입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실내 놀이시설. 손님이 거의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평일에도 사람들로 꽉 차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지에서 이용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는 평소 같으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대야 하지만 썰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일찌감치 취소됐습니다. 작년까지 14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15회 행사를 진행을 하였다가 준비를 하였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황금 연휴를 앞두고 매출을 올릴 절호의 기회지만 실내 음악조차 밝고 경쾌한 것을 틀지 못해 좀처럼 매장 분위기를 띄우기가 힘듭니다. 저희 백화점도 고객님들의 소비 심리에 맞춰가지고 전년과 달리 이벤트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축소하고 고객님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시끌벅적거리던 여느 해와는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내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영남대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가 환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남대병원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는 모두 621억 원을 들여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와 예방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천식과 비염, 금연 클리닉 등 7개의 클리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교조 경북지부와 9년 만에 단체 협약을 어제 체결했습니다. 단체 협약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운영과 전교조 경북지부 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교권 침해 방지 등 177개 항목입니다. 한편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2005년 이후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이번에 9년 만에 체결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양 자녀와 배우자, 연령, 총소득, 주택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7살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 남편이 노령연금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A씨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전 남편의 요구를 부정할 수 없고 또 이혼할 때 전 남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한 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자 신고는 휴대전화로 한 신고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언어나 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누구든지 112에 문자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